안녕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재원의 백수시대 강재원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누가 내 대신 사심 없이 법적 절차를 밟고 중요한 일들을 나를 위해 결정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미국의 법 상식 가운데 위임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김낙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주제가 위임장인데요. 네. 위임장은 그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재정 문제, 재정. 또 하나는 건강 문제. 네. 보통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내가 만일에 무슨 불가피하게 내가 어떤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대리인을 선정해서 그분에게 자기의 할 일을 대신 위임해 주는 겁니다. 네. 재산이 또 일부만을 관리해 주도록 지정할 수도 있는가요? 물론이죠. 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일부만. 예를 네. 들면 내가 네. 장기간 외유를 한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내가 재산을 처분할 일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만 나 대신 이거를 처리해 나오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디를 갔을 경우에 주로 작성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작성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두 가지로 보면은 예. 어디를 간 경우 내가 여기서 그 어떤 내 재산을 처분한 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라든가 네. 또 하나는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건강 문제나 아니면 내 정신 문제, 정신적인 장애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대리인한테 맡길 수 있죠. 네. 주로 대리인은 어떤 분들이 지정이 될까요? 첫째 나를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주로 가족이나 예. 친지가 되겠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 자녀 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선정하면 되겠죠. 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때는 변호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네. 평상시에 다니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그러한 걸 처리해 주세요라고 맡기기도 하지요. 네, 저 드라마에서 봤어요. 네. 변호사님들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사악한 변호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정직한 변호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대리인을 지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변호사님은 그런 경우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위임장을 잘못 작성해서 어려워진 경우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예. 위임장을 작성해 놨지만 자녀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자녀는 네. 자신이 분명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거나 그런 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2명인데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더 믿음이 가서 대표적인 얘가 그런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딱 맞는 예를 들었네요. 예. 작은 아들을 이제 그 대리자 대리인. 대리인? 보통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에이전트. 합니다. 네. 예를 에이전트, 들면은 예.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신 사주세요, 찾아주세요 할 때 에이전트라 그러죠. 네. 부동산 에이전트라 하듯이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네. 당신이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의 에이전트를 정했는데 큰 아들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이미 정했잖아요. 정했다 할지라도 네. 자꾸 이견을 제시할 수 있죠. 예를 그래요? 들면 네. 법원에 어떤 항의를 소송을 하는 할 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있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사실은 참 드물어요. 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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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통 재정을 맡겼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fiduciary du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어떤 정직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될 정직하게 또 적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는 예.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민사소송도 되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자기에게 이롭게 또 자기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편취했다거나 네.
불법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네. 정말 그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법이 또 막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임장이라는 게 생기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윤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첫째는 있으신가요? 사람 선정을 잘해야 되고요. 네.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위임을 해야 되느냐, 어느 기간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대리인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법에 의지해서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적어놓는 게 좋겠지요. 네. 그리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네. 보통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재산에 대해서만 처분해달라는 그런 한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이게 Special Limited Power of Attorney라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에 제한이 없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General Durable Power of Attorney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걸 위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다시 만들고 대리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그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은 없나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대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인이 그걸 작성한 본인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면 어떤 것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재정 위임장은 어떤 때 필요한가요? 예,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처분할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여기 없는 동안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대리인이 대신 행사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저히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는 누군가 대신 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예. 선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서 돈에 관해서는 방금 했고요. 네. 그 건강에 관한 위임장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료 처분 위임장은 어떤 건가요? 의료 처분 위임장이라는 것은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까지 살 수 있는 가 딱 한정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어디까지만 치료를 좀 해달라. 또 어떤 치료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정해놓는 게 있겠죠. 네. 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예를 들어 식물 상태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뭔가 어디까지 치료하는 부분을 한계를 정해놓는 게 좋겠죠. 네. 그럴 누군가는 경우에- 결정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 한계를 정해놓는데 예. 누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 놓는 겁니다. 미리요? 미리 결정해 놓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예. 영어로 말씀드리면 Advance Directive라고 해요. 음. 미리 앞서서 지시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내 헬스케어에 대해서, 네.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네. 의료 처분 임장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요? 내가 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거를 빼주세요. 네.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것들인가요? 되겠죠. 구체적인 예.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하나는 내가 식물인 상태에 빠졌거나 네. 코마 상태에 빠져서 주로 의사들이 결정해봐서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 만일에 내가 심장이 멎었을 때 충격기를 가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한다거나 네네. 호흡이 멈췄을 때 다시 호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료적인 처분을 처치를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네. 것까지 규정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저희 조이너스 케어가 간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 소속되어 계시는 고객들도 어드밴스 디렉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심폐소생술을 네. 해달라, 네. 말라.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변호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 보통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그냥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심폐소생들 그다음에 호흡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설날에 갑자기 그런 유언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그 나의 장기를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네, 그것도 예. 동시에 의료처분 입장에 쓸 수 있어요. 아, 거기에 쓸 수 네, 있나요? 같이 씁니다. 예. 저는 반드시 넣어드립니다. 네. 장기를 기증한다거나 예. 네,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증한다거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게 가장 힘든 결정 중에 그게 하나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내가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냐까지도 명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어드밴스 디렉티브가 없으면 네.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네.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큰 병원 같은 경우에 아주 세세하게 잘 돼 있는 양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걸 쓰셔도 됩니다. 예. 다만 그거는 급할 때 입원한 당시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100%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 자신의 의사를 정말 모두 반영할 수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작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런 전문적인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럼 만약에 그거를 전혀 작성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주로 의사의 예.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보편적인 예를 들면 네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 간에 어떤 이견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끝까지 나는 치료를 해보겠어라는 사람이 있을 뿐가 하면 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이건 아니야. 이거는 서로가 어머니한테도 의식을 말은 못하지만 오히려 더 고통일 수가 있어. 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라는 그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정말 맞는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말이죠. 자식들 입장에 봐서는 그렇죠. 당연히 네.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고요.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정말, 생길 수 예, 있죠. 불화가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생기겠네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써놔라. 이걸 꼭 아프다. 내가 늙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써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어차피 우리가 이 네. 자동차라는 건 미국에서 우리의 신발 같은 거잖아요. 네네. 너무나 많은 운전을 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냥 뭐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상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써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 위임장 변호사님은 써두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네네. 이렇게 뭐 써놓을 일은 없는데 네. 그래도 네. 제가 다른 분에게 쓰라고 그러면서 나는 안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난 가진 재산도 없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나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자녀들도 막상 조그만 재산, 현금 얼마, 캐시, 뭐 5,000불, 10,000불 갖고도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또 이런 재정 처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많이 밀려 있다. 네. 갚아줄 융자금이 있다 그러면 네. 재정 처분의 융자금.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결정한 것 중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다오. 즉 우리 손자가 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내서 손자의 융자금도 좀 받아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녀들이 훨씬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훨씬 빠른 시간에 편리하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지난번에 정말 유언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위임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유언장과 위임장의 가장 큰 차이점. 즉 사후 네. 생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유언장은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돌아가셔야지 유언장이 가서 우리가 코트 파일을 하고 네. 드러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장은 재산 처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재정위임장이나 의료처분위임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만약 불가피하게 내가 부득이 나 대신에 위임 대리인을 선정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할 일을 위임했을 때니까 생전에 발생하는 일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게 되겠죠. 네, 그럼 정말 위임장도 써두고 유언장도 써둔다면 생전과 또 사후 네. 모두 또 정리를 잘 할 수 보통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패키지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네. 유서를 쓰시고요. 유서. 유언장을 쓰시고 네. 그다음에 재정임장, 그다음에 어드밴스 디렉티브라는 의료처분임장. 아. 그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보통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네네. 추가로 필요하다면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트러스트 필요하다면 그걸 트러스트를 더해서 네. 그래서 4가지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3가지는 꼭 해놓으시고 트러스트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꼭 써내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위임장 또 유언장 한번 정리하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가에 따라 위임장의 종류가 달라지고 대표적인 위임장에 재정 위임장과 어드밴스 디렉티브라고 불리는 의료처분 위임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위임장을 준비해 놓으면 편리한 점이 많지만 모든 권한을 주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재원의 100세 시대 강재원이었습니다.